이렇게 돼. 이걸 확장하면은.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했죠. 요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델타 펑션을 이게 LTI 시스템일 때 LTI 시스템이 판명이 나면 우리가 HT가 델타 T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HT가 나오는데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델타가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거. 이 1이라는 게 모든 주파수로 이 LTI 시스템을 스캔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났던 거는 사실 여기 나오는 거지. 요 성질에부터 나오는 건데 두 번째 exponential j의 2파이 f0t 여기에서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델타의 f-f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델타의 f-f0 이게 결국은 f가 f0에서만 주파수를 가진다. 이게 그게 더 중요해. 이게 f가 f0가 아니면 0이 된다고 이게. 그리고 f0에서는 뭐 사실 뭐 수학적으로는 무한대가 되는데 뭐 이게 인테그랄을 했을 때 1이 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요 f0에서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든 주파수 f0의 주파수를 가질 때 델타 요 시그널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푸레 트랜스폼이 가장 핵심적인 여기 아이겐 시그널이라고 그러지. 요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확장을 하면은 코사인 2파이 f0t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의 델타의 f-f0 더하기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똑같이 사인 2파이 f0t를 푸레 트랜스폼 하면은 2j2분의 1에 요거에다가 빼기 요렇게 돼.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 보면은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쓰면 좋긴 한데 요거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걸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니까 요걸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물론 이게 더 좋아.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는 F가. 근데 이거 잘 봐봐. 코사인의 사인은 뭐야? 이것도 있지만은 F0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F0도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또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마이너스 주파수 마이너스 F0 이거는 F0에서 요게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하여튼 뭐 그건 둘째 치고 요렇게 된다. 뭐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증명은 안 했는데 요거는 했었지. rectangular T 오브 캐피탈 T 요게 이제 디지털 펄스라고 그러지. 이게 T의 싱크의 DF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싱크 펑션하고 푸레 트랜스폼 페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rectangular T 오브 타 아니 F가 되겠죠. TF 이렇게 되고 이게 T분의 F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T의 싱크의 T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름을 디다 펄스라고 그러고 요거는 우리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래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러는데 뭐 싱크 펑션은 이러면 그냥 싱크 펑션이라 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싱크 펑션이고 이거는 이쪽은 타임 도메인 싱크 펑션이고 뭐 싱크 시그널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래서 디지털 펄스 우리가 디지털을 할 때 0,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내야 된다 0, 1, 0, 1, 0, 1 뭐 이렇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5V 이런 식으로 보내거든. 그러니까 펄스를 연속해서 보내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펄스, 시프팅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프팅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거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펄스, 이렇게 된 펄스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펄스, 더하기 뭐 이렇게 쭉 다 되는 거지. 지금 밑에 내가 적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 펄스들이 여러 개 있는 거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각각의 하나의 펄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아이어 로페스 필터는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예를 들어 XT에다가 곱하기 HT 아니 컨볼루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풋이 XF에다가 곱하기 HF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HF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게 T만큼 뭐 돼 있다. 그러면은 XF가 뭐 요런 시그널을 하더라도 주파수 도메인에도 이 주파수 도메인이야. 그러면 이 두 개 곱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요 부분만 살아남고 요건 다 제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 사이에 요런 것만 통과한다고. 요것만 통과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만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이걸 로페스 필터라고 그래요. 뭐 구하는 건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디라이브 하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할 거가 뭐냐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중에서 다섯 번째가 우리가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해. 이 디테일로 넘어가는 요건데 뭐냐 하면은 델타 t 마이너스 nt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이지. 임펄스 트레인을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1 over t에 델타의 f 마이너스 뭐 t분의 n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결과를 이제 알아야 돼. 임펄스 트레인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을 주파수 도메인 했더니 주파수 도메인에서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주기를 여기 잘 알아야 돼. 얼마마다 타임 도메인에서 얼마마다 t마다 이게 주기야. 주기가 t고 이건 어떻게 돼? 1 over t가 되는 거지. 1 over t 이게 주기가 된다. 이걸 낸데 이거 사실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디라이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 이거는 풀에 트랜스폼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요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이걸 뭐 XT라고 합시다. XT라고 합시다. XT는 뭐 그냥 델타의 T-NT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걸 잘 보면은 뭐 이 부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신호야? 이거는 주기 신호라고. 주기 신호라고. 얼마마다 t마다 있는 주기 신호가 된다고.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거를 푸리의 시리즈에서 바꿀 수 있다고. 모든 주기 신호를 푸리의 시리즈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썸의 xk에다가 exponential j 2파이 k f0t 물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푸리의 시리즈를 적용할 수 있지.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F0는 어떻게 되는 거야? F0는 여기서 F0는 1 over t가 돼요. 1 over t. 그래서 이 F0가 1 over t가 되는 거. 그럼 이렇게 되니까 모든 풀이 주기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풀의 시리즈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의 시리즈를 구하면 뭐 알고 되는 거예요? KF0마다 반복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기 함수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이게 주기분의 1만큼 뭐 주파수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기본 주파수가 1 over t가 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그 다음부터 뭐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때의 그 양 xk를 어떻게 구한다고? xk를 이렇게 구한다고. 어떻게? xk는 1 over t에다가 t만큼 주파수를 해서 xt에다가 exponential minus j 2파이 kf0t를 dt 하는 거. 요게 뭐 이거라고 했지. 결국 xt와 exponential j 2파이 kf0t의 이게 콜레이션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XT 요걸 집어넣는다. 이걸 대입을 해준다고. 대입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한 주기에서 하는 거잖아. 한 주기를 아무 때나 뽑으면 되는데 한 주기를 여기서 이렇게 뽑으면 좋아. 2분의 t부터 2분의 t 사이에 이렇게 뽑는다. 그럼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죠. 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t에서 이게 마이너스 t에서 이렇게 임펄스가 하나씩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뽑았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이게 인테그랄이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 0에서 임펄스가 하나 있다. 이거 어떻게 적을 수 있어? t에서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 사이. xt가 뭐야? 0에서 임펄스 하나 있는 거 뭐 어떻게 적을 수 있어? 델타 t 이렇게 되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0t dt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델타 t랑 뭐랑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델타 t 곱하기 이게 언제만 제로라고? t가 제로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니까 결국 이거는 델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0 제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델타 t랑 같아. 이게 1이니까 델타 t랑 같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1 over t에다가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델타 t를 dt 한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0이 아닌 구간을 이게 0인 때가 t가 제로일 때는 t가 제로일 거를 이 적분 구간이 포함을 하네. 포함을 하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 했잖아. 1. 그러면 어떻게 되냐? 1 over t가 된다고. 그러니까 xk는 1 over t야 그냥. 그래서 이거를 여기 집어넣는다고 요거를 대입을 한다고 여기 대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xt가 이렇게 다 적을 수 있다고. xt는 1 over t의 썸에 그 다음에 exponential j의 2파이 kf0t 이렇게 된다. 이게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고.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걸 풀의 트랜스폼으로 그러면 xf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어떻게 돼? 1 over t의 썸이나 상수는 풀의 트랜스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썸은 그대로 가는 거야. k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했어 이거 여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된다 했어 이거 익스포넨셜 j8 아까 이거 어떻게 됐어 아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f0를 했더니 이게 f0가 됐어 델타 f 마이너스 f0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익스포넨셜 j 2파이 k f0t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서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되겠지 그걸 대입한다고 이게 그러면은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된다 그거야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이게 뭐 오늘 이 원오블 t가 이게 f0가 되는 거고 이것도 뭐 이 원오블 t가 이게 f0라고 적으면 두 개 똑같은 얘기로 같은 거라고 뭐 이거 뭐 내가 이게 이 인덱스로 k라고 적었는데 뭐 k라고 해도 되고 n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전혀 상관없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f0로 적어도 괜찮아 이렇게 적어도 돼 그러니까 f0 곱하기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 뭐 나는 뭐 원래대로 응? 뭐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델타의 f 마이너스 t분의 n 뭐 이렇게 적어도 돼. 뭐 아무 상관없어. t로 해도 되고 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 수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 수식이 이게 디테일로 넘어가는 이제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이게. 이 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디지털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돼 이게.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하여튼 디라이브 하는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수식이야. 이게 신용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내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수식이 이거 디라이브 하는 게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수식 나보고 뭐 신용 시스템 응용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수식 딱 하나만 뽑으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아무 주저함 없이 딱 이 수식을 뽑을 거야. 왜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해. 이걸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용 시스템 뭐 더 나아가서 DSP 여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이 수식 하나로 거의 판명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이해하면은 거의 한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한다. 다른 거 아무리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 꽝이야.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뭐 DSP 내가 뭐 FFT를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은 다시 적어봅시다. 이게 델타의 그러니까 임펄스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0이고 t고 2t고 3t고 이 타임 도메인 마이너스 t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지 이게 이걸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게 똑같이 임펄스가 주기적으로 있다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건 아까는 타임 도메인이야.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고 이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임펄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앰플리튜드는 뭐였죠? 아까 여기는 뭐 1이라고 하면은 이게 1이 붙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1 over t가 붙는다고. 1 over t가 붙고 그 다음 0이고 1 over t, 2 over t, 이거는 마이너스 1 over 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서 임펄스는 이 주기가 t이고 앰플리튜드가 1인데 비해서 이거는 앰플리튜드가 t분의 1이고 이거는 주기는 1 over t가 된다. 요거에 달라져. 1 over t에 델타의 f 마이너스 뭐 t분의 n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t분의 k 해야 되고 요거 뭐 노테이션이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서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써먹을 때 너무 많아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일단 크게 보면은 첫 번째로 1을 봅시다. 1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샘플링을 한다.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샘플링할 때, 샘플링.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이게 XT가 있을 때 이걸 샘플링한다. 또 뭐 뽑아낸다.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거. 이렇게 뽑아낸다. 주기적으로 뽑아낸다. 근데 이 주기가 뭐야? T라고 만약에 TS마다 합시다. TS. 뭐 T라 해야 되는데 하여튼 T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수식, 샘플된 시그널을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XST, 샘플된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고? XT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곱하기 이렇게 된다고. 델타의 T-NTS 이렇게 TS마다 뽑아내는 거. 이렇게 되죠. 이게 뽑아낼 때 사용해. 그럼 요거에 그러면은 이 뽑아낸 거 이렇게 뽑아낸 거는 다시 내가 그려볼게. 이게 뽑아낸 거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어떤 시그널 이렇게 이 뽑아낸 거야. 이 샘플된 시그널 XST가 되는 거죠. 이 시그널에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그럼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 해야 되잖아. 푸리에 트랜스폼. 그럼 XSF가 되겠지. XSF는 똑같으니까 이 XT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XF가 나왔다 합시다. XF가 이거는 뭐 주어진 거고.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이 어떻게 된다고? 컨볼루션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조금 전에 이거는 1 over t의 썸에 k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델타의 f 마이너스 kf 뭐 f0라 fs라 합시다. fs 여기 fs는 1 over ts가 되는 관계가 있다. 그럼 이것도 뭐 1 over t라 하든지 아니면 fs라 하든지 뭐 또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봅시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컨볼루션 하라는 거거든. 컨볼루션. 이거 뭐랑 요 앞에 뭐 썸이 붙어 있고 상수가 붙어 있지만은 결국은 뭐하고 XF랑 요 두 가지를 컨볼루션 하라는 거야. 델타랑 델타랑 컨볼루션 하면은 어떻게 돼? 어떤 시그널이랑 우리가 봅시다. 이게 어떤 시그널이랑 XF랑 컨볼루션 델타의 F 마이너스 뭐 F0 이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시프트 된다고. F-F0.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타임 도메인에 했었는데 XT에다가 컨볼루션 델타의 T-T0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돼? X의 T-T0 이렇게 X가 시프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요거 XT랑 곱하기 할 때랑 T-T0 이렇게 할 때 이건 어떻게 된다고?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T0 T-T0 이렇게 된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했지. 뭐랑 곱하기 델타랑 곱하기 하는 거랑 델타 컨볼루션 하는 거랑 두 가지 구분해야 돼. 여기서는 뭐 여기 델타랑 곱하기 하는 거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돼 있는데 샘플링이 되는. 근데 주파수 도메인 하니까 이 컨볼루션 된 거야. 그럼 이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시프팅 되는 거잖아. 시프팅.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게 FS가 빠이 나가고 싸움에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그게 어떻게 X가 F 마이너스 KFS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봅시다. 이게 타임 도메인에 잘 봅시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XT를 오리지널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어. 그게 대해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XF를 우리가 뭐 그냥 이건 임의로 하는 건데 요건 타임 도메인이고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요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냥 가정이야. 그냥 F에 대해서 요렇게 생긴 뭐 신호였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샘플링해서 샘플링해서 이렇게 TS마다 샘플링 이게 XST가 되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요거에 대해서 샘플링 했더니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된다고?
XF가 어떻게 된다고? 뭐마다 KFS마다 어떻게 반복이 된다는 거 이거. FS마다 반복된다고. 반복된다. FS마다 반복된다. 물론 앰플리튜드가 이제 FS로 되어 있지만 하여튼 FS 요 앰플리튜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FS마다 반복되는 게 훨씬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FS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 이건 뭐 디지털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디지털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디지털 신호를 봤다. 아,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반복하겠구나. 라는 걸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 무슨 FFT가 어떻고, DTFT가 어떻고, DFS. 그런 잡다구리한 생각은 그 다음에 나타나야 돼. 다음에 나타나야 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어떻게 돼요? 이게 샘플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반복이 되겠구나. 이걸 중심으로. FS, EFS. 이건 좀 약간 더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FS.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된다고? 이 앰플리튜드는 FS가 된다고. FS. 앞에 FS 1 over TS라고 해도 되고 FS. 앰플리튜드. 요게 달라져. 1 over TS.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샘플된 시그널은 여기 굉장히 중요해. 샘플된 시그널은 샘플드 시그널 XST의 주파수가 이게 주파수에서 이게 반복이 된다는. 반복된다. 요 주파수가 반복된다. 얼마마다? 1 over TS마다, FS마다 반복이 된다. 이렇게 1 over TS, FS마다 반복이 된다. 요거는 지금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 DSP를 통해서 DSP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제일 중요한 성질이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내가 별표를 한 5만 개 하고 싶은데 5만 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요렇게만 하는 거야. 이거 5만 개, 한 100만 개 하고 싶어 진짜. 이 제일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시그널을 봤다. 디지털 시그널을 봤다. 어떤 시그널을 봐서 디지털 시그널, 샘플링 됐구나. 샘플링 됐구나. 타임 도메인 샘플링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뭐 그냥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뭐 디지털 시그널을 봤다. 어떤 샘플된 시그널을 봤다. 그러는 순간 뭘 떠올려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그널, 뭐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게 샘플링 했어. 샘플링. 샘플링 했구나. 이게 샘플링 했구나. 타임 도메인 샘플링 했구나. 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뭐 했다고?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반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 FS, EFS, 마이너스 FS.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 했구나. 라는 것보다도 주파수 도메인에서 반복되겠구나.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오늘 수업 시간에 이것만 알면은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DSP 다음 시간부터 나갈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뒤에 나가는 데 다 그냥 무너져. 하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샘플된 시그널에 이 주파수 도메인의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뭐가 된다고? 반복이 된다고. 이게 내가 적어놨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any discrete time signal, discrete time signal은 periodic하다고. 반복된다라는 거. discrete time signal은 discrete 샘플링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 반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디라이브 하는 거 여기 해놨어. 이게 여기 피리어딕 하기 때문에 요게 피리어딕 하기 때문에 이 주기함수라고 있잖아. 주기함수이므로 푸리의 시리즈를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제일 처음에 푸리의 시리즈로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내가 요 얘기를 했잖아. 이게 요 얘기를 했었거든. 요렇게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이렇게 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바로 사실 구할 수도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썸의 델타의 t-nts를 이거를 풀의 트랜스폼 그냥 요 자체를 그냥 풀의 트랜스폼 한다.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델타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델타에 t 마이너스 t0를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 t0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응. 아 이거 마이너스. 아 잠깐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붙네. 마이너스가 네, 소리 나도 막 헷갈리네 이게. t가 t제로니까 요 마이너스 붙으니까 요것도 해보면은 썸에 어떻게 돼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 그러니까 nts f 요렇게 되겠네. 아니 뭐 이게 t제로를 뒤로 빠지면은 뭐 f 곱하기 nts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뭐 이것도 맞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풀이 트랜스폼 구하라 하면 이것도 오케이야. 오케이. 수학적으로는 오케이야. 수학적으로는 오케이야.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오케이인데 이거는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응? 쓸모가 없다고. 우리한테 쓸모가 없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은하계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데가 제일 가깝다고 그러더라고. 뭐 3점 몇 광년을 가야 된다고. 빛의 속도로 3점 몇 년을 가야 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어떤 행성이 있어. 그걸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그게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건 사실이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어떤 행성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있잖아. 근데 그걸 지금 우리 가져갈 수가 없어. 이 인간의 기술로는 거기 가져갈 수 없다고. 그거 가져올 수 없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76년도가 74년도인가 그때 보이저 2호가 지금 태양계 끝에까지 지금 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한 50년 가까이 가서 지금 태양계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한 뭐 엄청나게 더 가야 돼 이게. 말도 안 될 만큼 가야 된다고. 몇 천만 년은 더 가야 되고 몇 백만 년은 적어도 더 가야지 이게 도달할 것 같아. 지금 속도로 가면. 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개발. 그러니까 뭐 있다는 게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뭐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맞는데 우리한테는 쓸모가 없다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풀이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거를 먼저 썸의 xk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t로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xk를 구했더니 이게 t가 되니까 1 over t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t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바꾸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썸의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거는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우리가 써먹을 때 의미가 많다고. 이게 의미가 많다고. 그래서 요 1번식도 틀린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적으로 우리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수학적으로는 맞다 하지만은 뭐 공학적으로는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 이거 아무도 쓸데가 없거든. 아무도 쓸데가 없어. 1번식은 아무도 쓸데가 없어. 근데 2번식은 너무나 유용해. 이게.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샘플링 할 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뭐가 된다고? 모든 프리퀀시에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 TS마다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1 over TS마다 반복이 된다고. 이걸 반드시 지금 기억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내가 사용례가 하나가 있다고 했지.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있어. 이것만큼은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이거 내가 볼 때 한 70% 정도는 중요해. 사용예라 했나 내가? 사용예. 두 번째.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시그널에다가 XT라는 게 있을 때 컨볼루션 이게 어떤 하나의 뭐 렉탱귤러 펄스나 이런 걸로 가정합시다. 뭐 아니면 삼각 펄스 뭐 이런 거 하나 딱 돼 있는 거. 거기에다가 썸에서 델타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타임 도면에서 만약 이런 시그널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타임 도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요거 대표 선수 시그널이 없으나 대표 선수 신호를
임펄스 트레인하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보여요. 이게 렉탱귤러 xt가 예를 들어 이 렉탱귤러였다 합시다. 이거 뭐 이거 하지 말고 렉탱귤러였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ts마다 이렇게 반복된 게 0에서 ts마다 이게 좀 너무 가까이 있네. 마이너스 ts마다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ts마다 반복되면은 반복되는 신호는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 물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이걸 좀 더 하면은 썸에 x의 t-nts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델타 펑션 임펄스 트레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임펄스 트레인에다가 xt에다가 대표 선수인 xt에다가 이걸 xt에다가 컨볼루션 델타의 t-nts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피리어딕 시그널이에요. 피리어딕 시그널. 피리어딕 신호. 피리어딕 시그널. 피리어딕 시그널의 어떤 피리어딕 시그널 이게 이제 이걸 뭐 XPT라 합시다. XPT. XT에다가 피리어딕 시그널을 이렇게 델타의 t 마이너스 NT 임펄스 트레인을 이렇게 컨볼루션 해주면 돼. 이렇게 컨볼루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피리어딕 시그널이 되었을 때 이런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한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냐 XPF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T에 대해서 뭐 풀에 들어서 XF라고 하고 그러면 컨볼루션은 어떻게 돼? 곱하기가 되고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1 T의 썸의 델타의 F-K F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FS라 합시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델타 펑션하고 뭐하고 곱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 하라는 게 XT를.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XT하고 곱하기 델타의 T-T0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T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를 좀 더 확장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면은 델타의 F-F0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X의 F0 곱하기 델타의 F-F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썸이 여기에 있으니까 썸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FS는 있고 썸의 안에 들어가야 돼. X의 F0 곱하기 델타의 F-K F0 이렇게 된다. K는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뭘 의미하느냐? 이거 잘 봐봐. 이거는 잘 보면은 델타하고 뭐 곱해지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F0, KF0에만 존재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KF0.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거야. 하다는 거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피리어딕 시그널은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이잖아. 피리어딕 타임 도면에서 피리어딕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거야.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해. 오늘 뭐 거의 DSP의 거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뭘 가지고? 임펄스 트레인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임펄스 트레인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다시 내가 적어볼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데, 임펄스 델타의 t 마이너스 이게 t 마이너스 nts를 가지고 요게 풀의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게 썸의 뭐 fs에다가 썸의 델타의 f 마이너스 k fs 이렇게 되는 요 시그널 가지고 여기에다가 요걸 가지고 첫 번째로 양변에 첫 번째로 xt에다가 첫 번째로 타임 도메인에 xt 컨볼루션 곱하기 델타 t를 했더니 nts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풀의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xf에다가 컨볼루션 fs의 썸에 델타의 f-k fs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 컨볼루션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fs는 그대로 있고 요게 썸이 되면서 x의 f-fs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더 중요해. 그것은 뭘 의미하면 이게 샘플링을 말하는 거잖아. 이게 샘플링. 그러니까 샘플된 시그널 이게 샘플링이거든. 샘플링을 말하는 거든. 샘플된 시그널 신호 아니면 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지. 샘플된 시그널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니까
샘플된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에서 반복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봅시다. 이게 그 다음 아까는 여기 델타 곱했는데 타임 도면에서 이게 아니라 어떤 임의의 xt랑 델타의 t-n ts 이렇게 이건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대표 선수야. 대표 선수에다가 어떤 딱 하나 있는 거 렉탱귤 펄스나 뭐 펄스 그다음에 뭐 트라이앵글 펄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반복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반복된다고. 대표 선수가 반복이 되는 거야. 피리어딕 시그널입니다. 그 피리어딕 시그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XF랑 곱하기에 FS의 싸움에 델타의 F-K FS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시 적으면 어떻게 FS 곱하기 싸움에 X의 KFS에다가 델타의 F-K FS 여기 내가 아까 여기 좀 잘못 적은 것 같다 이거 이게 F0가 아니라 KF0인데 K 이게 K 요 부분 여기 KF0 곱하기 이렇게 돼. 아까 내가 좀 잘못 적었어. 이 FS라고 해야 되는데 이 또 F0로도 해놨네. 내가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게 F0 FS라고 합시다. K의 FS 곱하기 F-K의 FS 뭐 FS랑 FS0랑 내가 거의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럼 이거는 또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의미하는 바. 그치? 이거는 반복되는 시그널.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 반복되는 시그널. 신호. 주기 신호지. 신호는 주파수에서 어떻게 된다? 주파수에서 어떻게 한다고? 디스크리트하다는. 두 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요거랑 요 두 가지. 요 디지털 DSP 디지털 신호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어. 지금부터 나올 얘기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그 해석을 붙이는 거야. 해석하는 거. 이 두 가지 성질을 그냥 설명하는 뭐 요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요 두 가지를 한 학기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요 두 가지. 근데 그걸 지금 관통하는 신호가 뭐가 있다고? 요 델타 요게 이제 요 신호 요 프리 트랜스폼 임펄스 트레인을 하나는 곱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컨버루션 하는 거. 이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물론 이제 거꾸로 되면 이제 여기서는 곱하기를 하면 컨버루션 되고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컨버루션 하면 여기 곱하기가 되고 이 두 가지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요걸 오늘 한 걸 제대로 이해하고 뭐 적용할 수 있으면은 뭐 DSP를 내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나머지 뭐 잡다한 무슨 뭐 DTFT가 어떻고 G 트랜스폼이 어떻고 뭐 FFT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얹어져야지 그 위에 올라가야지 이게 쌓을 수 있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냥 바로 무너져.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DSP에서 제일 중요한 다시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성질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가 반복이 된다는 거 샘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주파수 반복이랑 그 다음에 원래 타임 도면에서 반복이 되는 시그널은 주파수에서 디스크리트하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걸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타임 도메인이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잘 봐봐 이게 어떤 시그널이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하면 디스크리트 하잖아 디스크리트 하면 어떻게 된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현상이 있다고 이게 피리어딕하게 된다고 피리어딕하게 된다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피리어딕 하면 어떻게 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디스크리트 하게 된다 디스크리트 하게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성질, 이런 성질, 이런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가지고 싶은 게 있거든. 뭘 가지고 싶냐면은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에서 결국은 사용하고자 하는 거잖아. 디지털 컴퓨터에서. 어? 디지털 컴퓨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또 요거라고. 뭐 디지털 컴퓨터에 사용하고 싶잖아. 계산하고 싶다고 지금. 인테그랄 해서 연습장에 푸는 게 아니라 연습장은 인테그랄 하고 하는 거는 좋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연습장에만 쓸 수 있어. 디지털 컴퓨터에서 그 계산할 수가 없어. 물론 뭐 좀 이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그 테이블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뭐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걸 테이블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기록이 난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밖에 안 돼. 실제 계산을 컴퓨터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화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계산은 안 된다고. 뭐가 되냐면 타임도 디스크리트하고 타임에서도 디스크리트하고 플러스 어떻게 프리퀀시도 디스크리트 해야 된다고. 예. 뭐 타임에서 디스크리트 하는 거야 뭐 샘플링 하면 되니까 이건 상관없어. 근데 프리퀀시에 디스크리트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임 도면서 어떻게 해야 돼? 피리디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디지털 컴퓨터에 사용하고 싶은 성질은 타임도 디스크리트하고 프리퀀시도 디스크리트 해야 되는데 프리퀀시를 디스크리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타임 도면서 뭘 해야 된다고? 피리딕 하게 해야 돼. 피리딕. 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중 최종적으로 가게 될 거. 최종 우리 이 DSP의 최종 보스가 우리 DSP의 최종 보스가 뭐냐 하면 FFT라는 거예요. FFT. FFT만 알면 거의 다 안다고 해도 괜찮아.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건데 이게 뭐 DFT를 빨리 계산하는 거든. DFT, 뭐 DFT, FFT. 요걸 이제 최종 보스가 이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보면은 뭐 이제 이걸 다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DTFT라는 걸 할 거고 그다음 뭐 G 트랜스폼이라는 걸 할 거고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DFT 할 거고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FFT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이걸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할 거야 이 부분은. 근데 이렇게 할 건데 요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뭐 다 이건 다 디스크리트 시그널이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하고 있으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파수가 프리퀀시가 해서 반복된다고. 된다고. 반복되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성질. 디스크리트 타임은 요거는 뭐 굉장히 쉽지. 타임 도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근데 우리가 바라는 뭐야? 프리퀀시도 디스크리트 했으면 좋겠거든. 프리퀀시 디스크리트 했으면 좋거든. 왜냐면 그래야지 뭔가 할 수 있다고. 디스크리트 해야지 뭐 할 거 아니야. 우리 계산할 거 아니야. 컨티뉴스 프리퀀시 우리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국은 이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해야 된다고? 프리퀀시를 디스크리트 하기 위해서는 타임 도메인이 어떻게 된다고? 피리어딕 해야 된다고. 피리어딕. in time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되거든. 이렇게 돼. 그래서 요게 같이 있다고. 요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요게 같이 있는 거. 디스크리트도 타임도 디스크리트하고 피리딕하고 그다음에 이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 하면서 피리딕하고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야지 이게 뭔가 성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뭐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 건데 하여튼 오늘은 요 두 가지 성질 요거를 거의 뭐 외운다고 생각해야 돼. 요 두 가지 성질. 그러니까 델타 펑션, 임펄스 트레인으로부터 요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편한 거고 이걸 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 가만 앉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서 뭐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했어 이거. 이 다 얘기했던 거니까 뭐 넘어갑시다. 이거. 뭐 렉탱귤 펄스 이거 뭐 하는 거
요 뭐 계산하는 거 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뭐 계산해서 렉탱글 그러니까 싱크 펑션이 나오는 것까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해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이렇게 뭐 다 나오니까 뭐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페이지는 뭐 오늘 완전히 뭐 DSP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그 개념하고 이 페이지는 사실은 통신이잖아. 통신 시스템의 핵심 개념이. 그러니까 통신을 요 페이지만 이해하면 통신을 알 수 있어. 통신 뭐 하는 건지. 이 페이지 26페이지가 26페이지. 요 페이지만 이해를 하면 통신 뭐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통신은 뭐냐 하면은 통신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 전자과에서 뭐 통신 많이 하잖아. 뭐 LTE나 5G나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이런 거 다 통신 시스템이니까 통신 뭐 하느냐? 이 신호를 멀리 보내는 거야. 신호를. 그러니까 원래는 정보예요. 정보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멀리.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물론 전기 신호를 통신 우리 전자과에서 말하는 통신 시스템은 뭐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데 전기 신호를 멀리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특징이 있는데 신호의 특징이야. 이 신호 뭐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맥스웰이 정한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거야. 뭐냐 하면은 이 저주파 신호가 멀리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주파 신호가 주파수가 좀 높으면은 신호는 멀리 가. 요런 성질이 있어. 이런 성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저주파가 어디까지 있냐, 고주파가 어디까지 있냐, 이건 또 그 경계가 어디냐,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좀 주파수가 낮으면 좀 잘 안 가고, 주파수가 높으면 좀 많이 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또 이상하게 또 잘 안 가, 이상해. 하여튼 뭐 어떤 경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운동장에서 내가 이제 어떤 친구를 저 운동장 저쪽에서 내가 치료관 딱 미래관 나가는 데서 보니까 친구가 저쪽 운동장이 멀리 있어서 내가 야 누구야 뭐 야 민철아 뭐 같이 가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소리를 크게 내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 친구가 거의 못 들어. 왜냐하면은 내가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멀리 가지 못한다고. 왜? 목소리는 뭐 어떻게 저주파 성분이 많거든. 성분이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그럼 이걸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주파로 바꿔야 된다고. 고주파로 바꿔야 돼. 고주파로 바꿔야 돼. 그럼 고주파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이 문제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통신이라면 이렇게 돼. MT라는 거 어떤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보내는 거야. 이걸 보내서 이걸 받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MT를 받으면 좋겠는데 이걸 뭐 MT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뭐 노이즈가 섞인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걸 보내는 신호, 이거 받는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MT하고 비슷하긴 한데 MT랑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걸 MHT라고 그러는데 우리 통신의 목적을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라라고 하면 뭐 되냐면은 MHT가 이게 MHT 내가 받는 신호가 MT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돼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 MHT를 MT로 만들고 싶어. 이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딱 통신의 목적은 딱 이렇게 나타낼 수. MHT 받는 신호가 보내는 신호랑 같아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보낸 시그널을 받는 쪽에서 그대로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그대로 안 간다고.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MT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든지 아니면은 사인 2파이 FCT를 곱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다. 그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이러면은 그러니까 코사인이랑 곱한다. 뭐랑 코사인이를 곱한다. 뭐랑 코사인이랑 곱한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 그 얘기는 좀 더 해줄게. 그래서 여기에 또 받는 즉시 이제 코사인 2파이 FCT하고 뭐 사인 2파이 FCT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M hat T 뭐 이렇게 뭐 2분의 1 MT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여튼 여기서는 뭐 노이즈를 지금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정확한 이게 로패스 필터도 뭐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2분의 MT가 그대로 나오는데 노이즈를 지금 안 적다 보니까 이 M 해티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하여튼 요 뒷부분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요 부분 봅시다. 요 부분 이 코사인 2파이 FCT를 요 부분 내가 어디 보면 요쪽 요 송신 부분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송신 부분. 송신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MT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코사인하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날아다니거든.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면은 2번하고 1번하고 어떻게 다르냐? 2번 시그널. 그 1번 시그널이 보통 1번 시그널이 이렇게 MT다. 이게 MT가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기가 좀 힘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렉탱귤러 뭐 T분의 T다. 이렇게 되면은 요 렉탱귤러 T분의 T다. 그럼 이거 풀의 트랜스폼 어떻게 된다고? T에 싱크에 TF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걸 렉탱귤러 타임 넘어서 이렇게 그리면은 0에서 T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사실 앰플리튜드는 1이고 2분의 T부터 마이너스 2분의 T 사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싱크 펑션인데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싱크 펑션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에서 언제 1이 되는 거야? 요게 1일 때 처음에 크로스하는 요 지점이 어떻게 된다고? 요 지점, 요 크로스하는 요 지점이 TF가 1일 때 TF가 1일 때 근데 요게 뭐에 대한 펑션이에요? F에 대한 펑션이거든. 그럼 F는 뭐야? 1 over T에서 1 over T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스하는 건 2 over T 요거는 마이너스 1 over T 요거는 마이너스 2 over T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뭐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에 다 대부분 다 몰려있다고 에너지가 다 몰려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주파 신호라고 그래. 물론 다 주파수가 더 옆에도 퍼져 있긴 한데 여기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응? 에너지가 모여있다고 있어. 그래서 저주파 신호라고 이게 주파수 0을 중심으로 있잖아. 0. 저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저주파 이 프리퀀시니까 프리퀀시 제로를 중심으로 있다. 저주파 신호. 그럼 이거를 고주파로 옮기고 싶어. 고주파로 옮기고 싶다고. 고주파로. 그러면은 원래는 아까 이게 보니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었는데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0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옮기고 싶다고? 0을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옮기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렇게 옮기고 싶다고. 어떻게? 이거 뭐 2.4 곱하기 12 구성 2.4기가 돼요. 아니면 5 곱하기 12 구성 이렇게 옮기고 싶다고. 이 중심을 옮기고 싶다고. 중심을. 요게 실제로 와이파이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거 실제 2.4기가 5기가 뭐 이거 들어봤을 거야. 와이파이 뭐 5기가 대역을 쓴다 뭐 2.4기가 대역을 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이걸 옮겨야 돼. 그러면 옮겨가면 이제 멀리 간다고. 그럼 이런 시그널을 0을 중심으로 있는 시그널을 이렇게 옮겨가고 싶어. 옮겨가고 싶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이게 여기 이거를 우리가 이걸 x 뭐 이걸 mf라고 하고 아까 했지만 mf라고 하고 요거를 이걸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f0로 합시다. f0 2.4기가나 뭐 5기가 이걸 f0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m의 f-f0 이렇게 되겠네. 물론 여기서 f0가 2.4기가 되든지 그러니까 기가라는 건 12구승을 말하는 거야. 또는 5기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m의 f-f0 이게 주파수입니다. m의 f-f0를 우리가 다시 이제 신호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돼? m의 f0는 mf에다가 뭘 한 거야? 컨볼루션 델타의 f-f0 이렇게 한 거거든. 응? 이렇게 한 거잖아. f에다가 mf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요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자고 이걸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그러면은 mt가 되겠고 그럼 이 컨볼루션은 어떻게 돼? 곱하기가 되겠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델타 f-f0는 어떻게 된다고? 익스포넨셜 j 2파이 f0t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거 주파수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MT에다가 MT 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저주파 신호는 MT에다가 뭘 해주면 된다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곱해주면 돼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곱해주면 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그러면은 주파수가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MT 시그널에다가 임의의 MT 내가 목소리 시그널에다가 곱하기 임의의 시그널 임의의 신호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를 곱하면은 이걸 곱한다.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F0만큼 시프트한다. 시프트한다. 곱하기라면.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익스포넨셜 J2파이 F0T 이걸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이거 만들 수 없어. 왜? J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만들 수 없다고. 이런 거 만들 수 없어. 만들 수 없다. 이 세상에 없다고 이런 거. J 때문에. 이거 말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걸 못 만드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코사인 2파이 F0T나 또는 사인 2파이 F0T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이게. 뭐 J가 붙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결국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코사인과 사인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하는 거고 사인은 0부터 시작하는 거고 요것만 좀 차이 날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신호예요. 같은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 곱해진다고. 그래서 요게 MT에다가 실제로는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를 곱하든지 아니면 또는 사인 2파이 F0T를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주파수 도메인의 푸리에 트랜스폼 MF에다가 컨볼루션 곱하기 컨볼루션 코사인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2분의 1의 델타의 F-F0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F 마이너스 플러스 F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는 MF에다가 컨볼루션 2J2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1번식 이게 지금 이 1번식을 보면 어떻게 2분의 1의 m의 f-f0 플러스 m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고 요 2번식 요 사인은 어떻게 되면 2j분의 1에다가 m의 f-f0 마이너스 m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또 보면은 아 이거 코사인은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다른 거 j가 없고 뭐 플러스가 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이또 보니까 뭐 j가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이거 또 뭐 무슨 얘기냐 또 갑자기 빼기를 왜 해주냐 이렇게 되는데 이 뭐 큰 의미는 없어 사실. 이 j는 페이즈를 나타내는 건데 페이즈 이 얼만큼 돌아갔느냐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얼만큼 돌아가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알 필요 없고 뭐 이 동신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코사인 사인을 곱하면은 어떻게 더 멀리 보낼 수 있다고. 이러면은 멀리 보낼 수 있는데 주파수를 시프트하기 때문에 고주파로 옮기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가 F0로 옮겨갔잖아 이게 F0로 옮겨가고 이거는 마이너스 F0로 옮겨가는데 뭐 마이너스 F0는 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딱 그것만 하나만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그걸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코사인 사인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F0라는 거 이상한 요런 신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만들어진다. 이상한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요게 원래 렉탱귤러 요 보면은 요게 XT가 어떻게 렉탱귤러 이게 뭐야 이게 타우가 되잖아 타우분의 T가 되네. 그래서 이걸 타우분의 T니까 이걸 풀에 트랜스폼하면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쭉 그린 거라고 이게. 그래서 원오버 타우에서 크로스하고 마이너스 원오버 타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0을 중심으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주파 신호라고 이게. 저주파 신호. 0을 중심으로 있다고 이 에너지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저주파 신호로. 저주파 신호가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여기에다 뭘 했다고 이게 보면은 요게 이제 MT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위에 거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얘기를 한다든지 말을 하면 요렇게 생겼어. 이게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보면은 이게 렉탱귤 펄처럼 이렇게 생겼고 주파수 도메인을 보면은 이렇게 싱크 펑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 저주파 신호는 다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다 뭐 한다고 코사인을 곱해주는 순간
코사인을 곱한다고 이렇게. 코사인을 곱해주는 순간 우리가 볼 때는 코사인을 곱해줬으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뭐 사실 굉장히 쉬워. 왜냐하면 렉탱귤러가 0, 1, 0 이렇게 되잖아. 그 0하고 뭐 곱해봤자 어차피 0이고 1인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 요 사이에서는 1이니까 결국 코사인을 곱한다면 코사인을 곱했다. 뭐랑 코사인을 곱했다. 뭐랑 사인을 곱했다. 뭐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빨리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요게 이게 마이너스 1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짜리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1, 요 사이를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F0가 2.4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뭐 아니면 5기가 5 곱하기 10의 9승 1초에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고. 2.5 곱하기 10의 9승만 흔들린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안 보여. 그냥 사실 거의 다 채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를 하는 순간 코사인하고 곱했다.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가 시프트가 된다고. 이렇게 F0만큼. F0만큼 시프트하고 마이너스 F0만큼 시프트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요 F0로 시프트 한다는 게 더 중요하고 이 고주파 신호가 됐다. 고주파 신호. 고주파 신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타워였는데 이제 이 앰플리튜드 이렇게 이 반반씩 나뉘어. 이거 2분의 1씩 이거 2분의 1씩 가져.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2분의 1씩 플러스 쪽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쪽으로 2분의 1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지. 하여튼 뭐 그런데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하여튼 어떻게 해든지 하여튼 고주파 신호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고 이것도 좀 통신 시스템 요 페이지만 이해하면은 통신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방 안에 지금 와이파이 신호나 뭐 아니면 블루투스 신호가 지금 가득 차 있거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LTE 신호나 5G 신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온통 가득 차 있다고. 실제로는 이런 신호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요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고. 요 위에 있는 신호는 이 실제 신호로 이 실제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F0 마이너스 F0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 위에 거는 그냥 내가 내 방에서 얘기하면 내 방에만 있는 신호지. 이거는 멀리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은 요 신호로 다 가득 차 있어. 그렇고 요거는 뭐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이 같다고. 그래서 이게 좀 잘 보면은 이 XT가 이게 펄스파가 어떻게 T0마다 반복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의 시리즈로 나타낼 수도 있고, 요건 밑에 거는 풀의 트랜스폼으로 나타낼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자체는 또 이걸 또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 또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고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야. 이게 같다고. 두 개 같다. 이걸 풀의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고, 풀의 트랜스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 두 개가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은데 이게 보면은 잘 봐봐. X축이 이거는 하나는 K고 이거는 F로 다니거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풀의 시리즈는 이미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잖아. 주기함수에만 적용 가능하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T0마다 반복이 되면 어떻게 주기가 T0가 반복되면 이게 기본 주파수가 결정이 돼. 수가 이게 F0가 1over T0마다 이게 된다고. 그럼 이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순간 내가 이 XT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주기 신호구나. 근데 주기가 지금 T0 잘 알고 있잖아. 제일 먼저 그거부터 봐야 된다 했지. T0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1over T0 기본 주파수가 1over T0고 T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T0분의 1의 배수배 되는 K F0마다 이게 주파수가 있겠구나 라는 건 이미 다 풀의 시리즈를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다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굳이 내가 지난번 뭐 얘기했지만은 뭐 KF0마다 반복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내가 뭐 KF0마다 반복되니까 K만 중요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강의할 때 뭐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얘기할 필요 없다고. 다 국민대학교 학생들만 듣는 거야. 그냥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만 얘기한다고? K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KF0
근데 F0는 이미 F0마다 반복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1이라는 게 이게 1, 3, 5, 7, 9 이렇게 돼 있잖아. 1. 이게 뭐냐? 1이라는 건 뭐냐? 1 곱하기 F0를 말하는 거야. 3이라는 건 3 곱하기 F0의 주파수가, 5라는 건 5 곱하기 F0, 7이라는 건 7 곱하기 F0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때만 존재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때만 표시를 한다고. 그때만 딱딱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주면 되거든. 근데 풀이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모든 비주기, 주기 함수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딱딱 끊어지는 거는 몰라. 이거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연속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표시하려면 똑같은 건데 표시하려면 이 크기는 똑같아. 이 크기는 똑같아. 이 크기는 똑같다고. 근데 여기서는 끊어진다고 딱딱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 점으로 표시하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데는 다 제로인데 딱 여기서만 존재해야 되는. 그럼 델타로 표시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델타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F0, 3F0, 5F3, 7F0. 이건 뭐 또 그러면 왜 그러면 2F0는 어디 가냐? 2F0는 다 제로야. 그러니까 짝수배는 다 이게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거는 뭐 알면 좋은데 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드라이브 해보고 정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다음 시간에 뭐 하여튼 좀 시간을 내서라도 이걸 좀 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프레 트랜스폼 이건 다 이미 했던 얘기고 이거 뭐 얘기했지만은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이거는 이게 주파수라는 거 그대로 이게 개념이 있다고. 익스포넨셜 j 2파이 ft, 익스포넨셜 j 2파이 ft라는 거 이건 어떤 신호의 의미가 있어. 근데 익스포넨셜 st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익스포넨셜 st는 의미가 없다. 이걸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 그리고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나누면은 허수 부분은 똑같은 얘기거든. 허수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실수가 뭐가 있으니까 이걸 컴플렉스 주파수라고 하자. 컴플렉스 프리퀀시라고 해서 뭐 이제 의미를 찾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쓸 뿐이야.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이거 푸레 트랜스폼하고 보면은 선형성 똑같이 시간 이동도 똑같고 뭐 주파수 이동 뭐 다 똑같아 다. 약간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가 똑같구나. 그냥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틀린 거 조금만 틀린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잘 봅시다. 시간 미분하면 이거는 J의 2파이F가 나오는데 이거는 S가 나오거든. S. 왜 S가 A가 A 플러스 J, B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A가 제로고 B가 2파이F면 이렇게 되잖아. 뭐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 같은 거니까 좀 시간적 뭐 하여튼 다른 거 다 똑같으니까 뭐 하여튼 그 해보고 그 다음에 샘플링 시어리는 이미 다 내가 얘기를 했어. 언제 아까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요게 샘플링 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요게 샘플링 시어리거든. 요게 샘플링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끌어낸다. 그러니까 샘플링 여기 보면은 MT를 어떤 이미지 시그널 MT를 이제 뽑아낸다.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어떻게 된다고?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기를 한다고.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뽑아지 나와. 뽑아지 TS마다 뽑아지 나온다. 뽑아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걸 이제 하는데 샘플링 시어리 이게 시어리라고 그러거든. 샘플링 이게 시어리라고 그러잖아. 이 시어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네. 시어리는 아무나한테 안 붙여줘. 아무나한테 안 붙인다고. 이건 대단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에만 시어리라고 붙여줘. 뭐 개나 소나 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고. 시어리는 이건 뭐 상대성 이론, theory of relativity 뭐 이런 것들 뭐 만유인력 법칙 뭐 이런 것들에나 뭐 theory 붙여주지 뭐 개나 소나 다 붙여주는 게 아니야. 그 theory는 왜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이게 XT에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디테일로 가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이 샘플링이거든. 샘플링. X, N, TS마다 샘플링 해줘야 되는데 샘플링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디지털을 할 수가 있어. 디지털로 넘어가기 위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관문이야.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얼마나 샘플링 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 이게 얼마나 샘플링 TS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에 진짜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 TS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TS를 여기 보면은 TS가 이제 굉장히 작다. TS가 작다. T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데이터는 많은데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잘 봅시다. 그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이런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샘플링 하나, 이렇게 샘플링 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짧게 샘플링 하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샘플링 해야지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처음에 적당한,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한 TS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적당한 걸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워. 적당한 거. 여러분들이 뭐 아마 살면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봤을 텐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이게 적당한 건지 그런 그 기준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어? 살면 살수록 아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이걸 TS마다 해야 되는 건지 이 TS를 10초마다 해야 되는 건지 1초마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0.1초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1ms마다 해야 되는 건지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해야 되는 건지 어디를 도대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저 봅시다. TS가 이게 이제 TS가 높다. 그럼 천천히 샘플링 한다는 거지. 여기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그럼 TS가 낮춘다. 이렇게 하면 그럼 TS를 높인다. 장점 뭘까요? TS를 높인다. 천천히 샘플링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샘플링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작아. 너무 많지 않다고. 근데 단점 뭐야? 안 비슷하다고. 원래 신호, 원 신호와 비슷하지 않다고. 여기 단점은. 그럼 TS를 낮춘다. 굉장히 빨리 샘플링 한다는 거야. TS를 낮춘다. 그럼 무슨 장점이 있어? 원 신호가 비슷하지. 그럼 단점 뭐야? 너무 데이터가 많다고. 내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처리할 데이터.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 데이터는 적으면서, 데이터는 적으면서 이 장점만 뽑아내고 싶다고. 원신호와 비슷하면서 데이터만 처리하고 싶다고. 뭐 요거 적절한, 우리가 이제 요 사이에서 이 적절한 값을 찾아내야 되거든. 적당한 값을 찾아내야 된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지 내가 뭐 DSP에서 A뿔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여러분들 뭐 가성비란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것도 뭐 결국은 다 보면은 내가 드리는 노력을 맥시멈으로 드리지 않고 딱 그 스레시홀드가 딱 넘어갈 수 있을 정도만 난 하고 싶다는 거거든. 딱 그것도 적절한 거야. 근데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려워. 잘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지만 잘 못 되면 그냥 꽝이 되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TS를 적당한 어떤 값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뭐 이제 이 제일 먼저 나오는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원 세컨드가 좋은지 10 세컨드 좋은지 0.1 마이크로 세컨드가 좋은지 1 미리 세컨드가 좋은지 막 이 타임 도메인에서 계속 생각을 했다고. 그 답이 없어 이게. 답이 없어. 이 답이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누구냐?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 타임 도메인에서 보지 마라. 쓸데없는 거. 그 너가 아무리 봐봤자 너희들이 아무리 그 타임 도메인에서 봐봤자 그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라는 거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인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걸 왜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좀 간단한데 하여튼 이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 주파수 도메인 뭐 프리 트랜스폼 이미 그 전에 있었으니까 뭐 있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 프리퀀시는 프리퀀시고 타임 도메인이고 따로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걸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이제 뭐 혁명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FS가 2배 FM보다도 더 커야 된다라는 건데
뭐 FB 이 밴드위스를 말하는 건데 뭐 하여튼 이 맥시멈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 FM 뭐 이건데 두 배 뭐 이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샘플링을 하는 순간 아까 내가 반복이 된다 했잖아 반복된다 했잖아 요 잘 봅시다 이것도 아까 지금 다 이미 했던 내용이야 이거 이 아까 얘기했지만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이게 여기 디스크리트 타임은 어떻게 된다 피리어드게 된다 피리어드게 된다 그래서 뭐 요 얘기를 한 건데 뭐 이미 다 해서 요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요거는 이제 아래 위로 좀 나눠가지고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요거는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요거는 오리지널 시그널에 그리고 이쪽 나눠가지고 이쪽은 타임 도메인이고 타임 도메인 이쪽은 프리퀀시 도메인이야. 왼쪽 오른쪽은 프리퀀시고 타임 이쪽. 근데 요 위에 쪽은 어떻게 했냐? 이건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이건 오리지널 시그널을 요거는 어떻게 타임 도메인에서 본 거고 요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본 거예요. 이거 하나야. 페어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마치 XT가 XF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XT랑 XF가 뭐야? 동전의 양면이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야. 이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이게 하나를 보는 거라고. XT랑 XF가 하나라고. 하나는 동전의 앞면이고 하나는 동전의 뒷면이라고. 그래야지 동전을 알 수 있잖아. 하나라고 얘. 타임 도메인에서 뭐냐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그 다음 밑에 게 이제 여기 뭐냐 샘플된 시그널 샘플드 시그널이라고 요 밑에 부분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얼마마다 FS마다 반복이 된다 FS마다 0이고 마이너스 F에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죠 그런데 잘 봐봐 이게 잘 봐봐 이 두 개가 겹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이게 B만큼 나가야 된다. B만큼 나와야 된다. 이걸 사실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이 0에서 얼만큼 퍼져 있는 정도는 마이너스 이게 뭐 0에서 마이너스 B하고 B만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리얼 시그널이면 이게 늘 똑같거든 이게. 요만큼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아 이게. 모양 똑같고. 그래서 B가 돼 있고. 그 FS마다 요것도 이제 B만큼 있으니까 FS 빼기 B가 되겠지. 이 두 개가 안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게 B하고 더하기 이 B하고 요게 B고 요게 B고 요것도 B잖아. 이 두 B가 뭐야? FS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이 B가 FS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이게 좀 작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FS가 2B보다 더 커야 된다. 이게 사실 이 콜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이 콜은 뭐 가능도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콜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B가 FS.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요게 B만큼 있고, 요게 B만큼이잖아. 요게 B. 요것도 B만큼 있잖아. 빼기 하면 요 차이가 B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B를 더했을 때 FS마다 더 작아야 된다고. 요게. 그러니까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왜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당시엔 잘 몰랐나 봐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뭐 다른 모양인데 이게 삼각 펄스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겹치는 순간 FS가 두 FM 여기 B 아까 FM이 여기 B라고 하는 거예요. B나 FM 뭐 맥시멈 프리퀀시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크냐 작냐 이게 겹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FS가 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면 이게 엘리어싱이 겹치기 시작하는 요걸 엘리어싱이라고 그래. 엘리어싱 프리퀀시가 엘리어싱 겹친다. 겹치면 어떻게 된다고? 겹치면 원래 걸 복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원래 다시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여기 로페스 필터를 통해서 이걸 다 없애버리면은 이게 원래 걸 복원할 수 있거든. 근데 뭐 이걸 복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잘 봅시다. 엘리어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요즘에 FS가 어떻게 된다고? 아니, FS가 2배 FM보다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 2배 FM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FS가 1 over TS잖아. 1 over TS 샘플링 타임이 2배 FM보다 커야 되는데 이 사인파, 이거 사인파잖아. 이게 사인파. 이게 XT가 사인파야. 이게 지금 XT가 사인파인데 뭐 A에 뭐 사인에 2파이 F0T라 합시다. 그럼 이게 맥시멈 프리퀀시 뭐야? 이 주파수 하나밖에 없지 사실은. 이 FM이 F0가 된다고. 그럼 여기 집어넣어 보면은 그럼 1 over
1 over TS가 어떻게 이거보다 2배의 F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TS는 이거 작아야 된다고. 2분의 F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근데 F0는 뭐가 되는 거야? F0는 1 over T야. 이 주기가 여기서 T라고 하면 그러면은 TS는 2분의 T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주기보다 반 주기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반 주기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샘플링 타임이 반 주기보다 작아야 된다고. 반 주기보다 작아야 한다. 그 사인파를 내가 만약에 뭔가 샘플링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은 반 주기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하라고. 샘플링 타임이 이렇게 돼.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 해야 한다.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잘 봅시다. 이게 잘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샘플링하고 여기 샘플링하고 여기 샘플링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안 하네. 한 번 좀 넘게 하네. 한 주기에 한 번 좀 빨리 더 하고 있네. 이렇게 샘플링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에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엘리에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되는데 사인파는 코사인파는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고. 요 샘플링 프리퀀시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맞춰 보니까 샘플링 세어리에 보니까 2번 이상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보다 더 낮게 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샘플링 한 걸 쭉 봅시다. 이렇게 샘플링 한 것만 딱 뽑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샘플링 프리퀀시보다 더 지금 낮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마치 원래 신호가 이렇게 이런 사인파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잘 봐봐.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오리지널 신호인데 이게 샘플된 시그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이게 같아 안 같아? 다르네. 다르다.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 엘리어싱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엘리어싱. 엘리어싱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하면은 복원할 수 있어. 이거 아마 응용 수학을 할 때 우리 이걸 다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잊어버려가지고 좀 뭐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내가 또 이걸 또 굉장히 또 얘기를 하면은 또 막 한 2시간은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우리 시간도 없고 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갈 텐데 혹시 뭐 좀 잘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보면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요거 그냥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거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CD나 아니면은 이런 거 뭐 녹음할 때 이런 거 다 쓰고 있다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하고 들을 수 있는 신호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호하고 이 달라. 이게 두 개 다르다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오드블 시그널 오드블라고 이거는 스피치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목소리 내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한 40K 아니 4K 정도까지 낼 수 있다고 그래. 뭐 4K가 사실 못 내는데 3K 정도까지. 근데 우리가 오드블 한 거, 우리 뭐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트럼펫 소리 같은 거 못 내잖아. 뭐 바이올린 소리 같은 거 못 내고 피아노 소리 못 내잖아. 못 내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 그 오드블 한 거는 한 20에서 한 2만 헤르츠까지. 2만 헤르츠까지. K 헤르츠. 그래서 보통 20에서 20K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뭐 요거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초음파라고 그러는데 20K 헤르츠도 뭐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이 듣지 나같이 좀 나이 듦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20에 이거는 한 뭐 사람이 목소리 내는 것도 한 50에서 뭐 한 3kHz 정도까지 뭐 요렇게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맥시멈 프리퀀시야. 맥시멈 이 로우 프리퀀시는 별로 안 중요해. 이 맥시멈 프리 이거에 따라서 이 샘플링이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들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람 목소리를 우리가
전달하고 싶다. 사람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 사람 낼 수 있는 게 3K 정도니까 사람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까 지금 FS가 2배의 FN보다 크면 되거든. 사람 목소리를 전달한다. 라고 하면은 목소리 전달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이잖아. 핸드폰이 목소리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 핸드폰 목소리는 어떻게 하느냐? 3K보다 2배의 3K보다 더 크게 하면 돼.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FS를 보통 8KHz로 샘플링. 6K보다 크면 되는데 뭐 그냥 8K로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을 전달하는데 음악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음악이잖아. 그러면 FS는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20KHz가 되니까 FS는 어떻게 되냐? 44.1K로 샘플링한다. 이렇게 두 개 달라 이게.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 우리가 스피치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야.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 200에서 이거는 뭐 이게 좀 약간 달라. 이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 50에서 뭐 이렇게 3.2K까지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그다음 이게 8KHz로 샘플링한다. 우리가 보통 요거보다 요거의 2배 이상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와이드 밴드 스피치는 좀 약간 성능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몰라도 괜찮아. 그다음 CD 오디오, 이건 오디오는 한 2만 헤르츠, 20Khz까지 되니까 이건 44.1K, 이 2배가 돼야 되니까 이거 2배, 이거 2배보다 더 커야 되거든. 2 곱하기 이게 2 곱하기 3200보다 더 커야 되거든. 이거는 2 곱하기 20K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돼. 그다음 뭐 비트 퍼 샘플, 요거는 콘타이제이션인데 뭐 요거는 하나의 샘플된 그 값을 8비트로 매핑하는 거고, 이거는 16비트로 하는데 요거는 우리 들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테레오 되니까 투 채널로 해서 이게 이제 16 곱하기 2가 돼서 32를 곱해서 뭐 보면 뭐 1.414 메가 bps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어디에 쓰느냐? 뭐 이 뒤에 거는 뭐 몰라도 괜찮은데 어디 쓰냐? 이 현상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여러분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 통화, 응? 통화거든. 만약 예를 들어 친구가 지금 어떤 커피숍에 있다. 그러면 어떤 배경 음악으로 뭔가 나오는 음악들 있잖아. 음악들을 내가 듣는데 그 친구 핸드폰을 통해서 듣는데 그 음악이 내가 원래 이게 뭐 내 뭐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그 파일을 들을 때랑 그게 좀 소리가 좀 다르게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봐봐. 이게 이 핸드폰이 내 친구 이제 나랑 내가 있고 내가 이제 핸드폰에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핸드폰에 얘기하고 이게 친구 핸드폰에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핸드폰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몇 K로 샘플링? 8KHz로 샘플링이에요. 8KHz로. 근데 친구가 지금 있는데 친구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다 친구 목소리만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해요? 음악 소리도 들어오고 있다. 음악 소리도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8K로 지금 샘플링 하고 있어. 8K로 샘플링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시그널은 요 두 개가 합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합해서 요 친구 목소리랑 음악 소리가 들어오서 합해서. 근데 여기에서 8K로 샘플링 하기 때문에 친구 목소리는 엘리어싱이 안 생긴다고. 근데 어떻게 돼? 음악 소리는 20K까지 있다고 그랬잖아. 20K까지 있으니까 40K 이상을 해야 되는데 8K로 샘플링 하기 때문에 엘리어싱이 발생한다고. 발생해버려. 이게 이렇게 8K로 샘플링 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게 엘리어싱이 생겨서 이제 나한테 들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샘플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들을 때 목소리는 제대로 들려.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만은 음악은 이상해. 이 엘리어싱이 발생해서 그러네. 엘리어싱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뭐 친구가 뭐 있던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집에서 뭐 이렇게 음악 듣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왜 이상하느냐 하면은 요 샘플링 때문이거든요. 샘플링. FS가 그러니까 이걸 샘플링 시어리로 얘기해야 돼. FS가 2배 FM보다 더 커야 되는데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되는데 요게 맥시멈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8K Hz로 여러분 핸드폰은 8K Hz로 샘플링하는 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거보다 더 커지면은 이제 신호가 막 이렇게 섞이게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 그러면은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 8K로 샘플링 하지 말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44.1K로 44.1K Hz로 샘플링 하면 되는 거 아니냐? 44.1K로 샘플링해서 보내면 더 좋은 거, 음악 소리도 제대로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8K로 샘플링 할 때보다 이게 44.1K니까 한 5배 이상, 5배 이상의 데이터가 발생한다고. 돈 더 내야 돼.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어. 뭐 좀 불가능한 게 아니야. 돈을 더 내면 할 수 있어. SK나 뭐 나는 내 핸드폰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SK나 아니면 KT나 뭐 LG U 플러스에 돈 5배 이상 돈 더 내면 되는데 목소리 전달할 때 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어렵진 않아 그거 자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인터폴레이션인데 뭐 이게 뭐 다시 복원하는 건데 이거는 요 뭐 하여튼 요렇게 뭐 넘어갑시다. 이거 뭐 그냥 그래서 요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요 씌워주면 요걸 씌워준다라는 거 이렇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씌워주면은 요 싱크 펑션하고 컨볼션 하게 된다라는 거야.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이걸 씌워주면은 잘라지거든. 이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씌운다 곱하기를 한다라고 하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싱크 펑션이 곱해진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서 그래서 뭐 이게 싱크 EBT 싱크에 이게 EBT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올 수 없이 하나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어서 이 자체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뭐 우리 DSP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서 내가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응용 수학 부분을 거의 이제 마무리했는데 리뷰하는 걸 뭐 이걸 내가 전체 응용 수학 전체를 내가 리뷰할 수는 없어. 뭐 2주 만에 이거 어떻게 다 하겠어 이거를 너무 많은데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DSP에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옛날 걸 좀 찾아보든지 응용 수학 그 내 사이트를 올려놨으니까 그 유튜브 자료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고 내 거 아니면 뭐 다른 사람 거를 찾아봐도 괜찮아. 뭐 공부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지금 리뷰한 것만 들어도 지금 뭐 DSP를 진행하는데 큰 뭐 지장은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뭐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또 그때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래서 뭐 그중에서 오늘 했던 얘기 제일 중요한 거 DSP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성질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게 둘 다 임펄스 트레인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 어떤 신호를 샘플링 할 때는 임펄스 트레인하고 곱하기가 되는 거고 어떤 신호가 대표 선수가 반복되는 걸 나타낼 때는 임펄스 트레인하고 컨버전 하게 돼서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를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DSP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갈 때 좀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야. 뭐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르고 나가면은 그냥 뭐 총알바지 대고 그냥 바로 죽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총이라도 들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예. 뭐 혹시 뭐 하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질문하도록 하고 수고했습니다. 예.